네,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오늘 2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오늘 오전까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의 분위기도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형량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으십니까? 형량의 변화는 제가 법률인이 아니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예. 유죄가 날 것이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1심에 있어서도 사실관계가 명확했고 그 부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안인데요. 돌아가신 김문기 씨를 아느냐, 골프를 쳤느냐 부분에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백현동에 용도 변경을 하는 게 소위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김문기 씨 알았고 골프 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에 판결이 났는데요. 김인섭 씨 때문에 로비에 의해서 이 백현동 상향 조정됐다라는 게 이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김인섭 씨의 로비에 의해서 이 용도 변경이 됐다라는 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흔들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 경우는 이 사실관계에 대한 말은 흐리면서 법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뭐 국정감사장에서 지사로서 발언을 한 거냐, 후보로서 발언을 한 거냐, 그리고 기억의 오류다 뭐 이런 식으로 피해가려고 하는데 사실관계가 명확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래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당선된 사람이 금품이나 향응이나 거긴 이제 경력을 조작하거나 이렇게 당선된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선자에게 이 적용되는 법이 원래는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핵심이 김문기를 이제 알았냐 몰랐냐 하고 국토부로부터 받았던 공문이 협박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쟁점 아니겠습니까? 김문기를 이제 알았냐 몰랐냐 부분은 1심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안 쳤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그러니까 10명이 찍은 사진을 마치 4명이 찍은 사진처럼 조작한 것을 조작했다고 발언한 건데 그걸 마치 골프를 쳐놓고 안 쳤다고 얘기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쟁점이 되는 게 백현동 건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5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여러 차례 용도 변경과 관련한 공문을 보냅니다. 이 공문을 여러 차례 계속해서 보내니까 이걸 압력으로 느낀 건데 이 압력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게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는 명백하게 일종의 감정에 대한 표현인데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 감정이 조금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은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 건이 하나 있고 또 백현동의 식품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협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앞단에 일종의 압력을 받은 것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의 허위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두 가지 건 모두 다 허위 사실에 해당되지 않는 거다. 이런 것 때문에 1심이 저는 무리한 판결이었다고 보고요. 2심에서 이 상식적인 재판부라면 당연히 무죄를 선고할 거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저는 말씀하시는 중에 선거법은 당선자를 벌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선거법은 출마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이 선거법이고 낙선자 면제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나 이번에 그냥 출마 한번 해볼래라고 해서 나오는 숱한 후보들이 당선될 걸 아닌 선거에 나와서 무작위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벌인다면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선거법은 당선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라는 말씀 꼭 그 드리고 취지는 뭐 싶습니다. 동의하고요. 근데 다만
그 취지상 당선자를 좀 더 엄격하게 본다 이런 건데요. 만약에 그 기준대로 할 거면 소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김만배 씨를 알았냐 몰랐냐라고 했는데 김만배 친분 없다고 했는데 여러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걸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그것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불공평한 거죠. 검찰이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소위 정적 제거를 위해서 정치 검찰을 사냥개 다루듯 해서 무리하게 기소하고 1심 재판까지 온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분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사진 조작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요. 21년 12월 29일 방송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한 사실도 같이 증거로 나왔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국토부에서 공문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문 자체가 협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 백현동의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돼서는 로비스트인 김인섭 씨, 이재명 대표 최측근,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이미 5년형을 대법원 판결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백현동 사업은 이재명 대표 측근의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해주신 이재명 대표가 허위로 발언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또 핵심 쟁점이 될 부분이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특정해서 그 발언들을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선거에 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물타기하고 짜깁기 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김문기 씨하고 해외에 나가서 이제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그 사진 찍은 것은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겁니다. 저도 이제 단체장을 해봐서 압니다만 대체로 국장급이나 과장급까지는 얼굴이나 이름을 기억합니다만 이제 소위 일반직 6급이나 7급 이하로 내려가면 워낙 숫자가 많아서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몰랐다고 하는 것, 기억이 없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문제죠. 골프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그 사진을 조작했다고 표현한 거지 골프를 안 쳤다고 쳤는데 안 쳤다 이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도 실제로는 기억에 해당되는 문제이죠. 그거를 허위 사실로 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처벌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과잉하다는 거고요. 백현동 건 역시 두 가지 건을 섞어가지고 일종의 허위 사실 유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가 일종의 짜집기 아니냐, 정확하게 허위라고 표현한 게 뭐냐 이런 걸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그걸 잘 가린다면 당연히 이 2심 판결하는데 주요한 근거가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검찰이 특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서요. 민주당에선 검찰의 불리한 신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 유죄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증거 채택을 안 하고 무시를 하면 될 텐데 보다 명확하게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먼저 검찰로 하여금 적시를 해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4개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계속 발언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무슨 발언을 했다라는 쿼터를 따서 자료 제출을 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를 보완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당에서는요, 지금 민주당에서 뭐 천막 당사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외투쟁하고 있는 것을 두고 항소심에 불복하기 위한 거 아니냐, 어떤 뭐 비명의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선제적인 투쟁 먼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천막 당사를 두는 것은 험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설치를 한 겁니다. 어제는 이제 농민들이 농사짓다 말고 이제 빨리 판결하라고 하고 또 노벨 문학상을 받는 한강 작가와 소설가들이 한 줄 성명을 내서 빨리 판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내일은 민주노총에서 일종의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고 뭐 그것을 떠나서 동네에 가면요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없어서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경제는 또 경제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가
최우선적으로 판결을 하겠다고 했고 변론이 종결된 지도 한 달이 넘었고 탄핵이 있었는지는 지금 100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안이 복잡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소위 선고일도 지금 이제 공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고 민생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민주당이 천막 당사를 치고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절박함을 호소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재판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민주당은 어제 이제 기자회견 열고 이거 억지 기소다, 이재명 대표 죽이기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선거법 재판만 받고 있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전과 사범에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고요. 혐의도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이 닥치면 선거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아니라도 재판은 차고 넘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정치 일정이 계속 이제 이재명 대표 위주로 돌아가게 하자는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저희가 그 감사원장 탄핵하고 검사 탄핵안 다 그 기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대표적으로 이게 맞춤형 검사 탄핵이란 얘기가 있었는데 이 담당 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쌍방울 대북 송금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법 법카 사용과 관련된 이 담당 검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두 달 만에 바로 탄핵안 발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를 이렇게 탄핵안이라는 이름으로 활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비명계에 대해서도 어떤 압박적인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과거에 이제 본인이 그 체포영장 그 발의되고 그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민주당 당내 이제 비명계들이 소위 서로 짜고 치는 고수도 많이었냐라고 내통설을 제기할 정도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나 행동이 상당히 이제 당내 경쟁자들도 견제하고 바깥에도 견제하는 식으로 무리하게 여러 가지 수를 두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민주당이 제1당이다 보니 국고 지원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좋은 당사에 있는데 그거를 두고 이 도로법이나 교통법이나 문화재법 등을 어기면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바로 겉으로는 탄핵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정리되기 전에 이 대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천막 당사를 쳐야 할 곳은 이 서울 광화문 도로법을 엉긴 곳이 아니라 사실 산불 현장에 천막 당사를 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옛말에 예.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아야 될 불법 위헌 구태타를 한 것 때문에 조기 대선이 될지 말지가 이제 조만간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되돌아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지난 3년간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검찰력을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정의로운 곳에 써야 되는데 오직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대한민국의 검찰 인력의 대부분을 갖다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소위 없는 면지까지를 조작해서 소위 먼지 털듯 해서 5건을 일종의 이 법의 심판대에 올렸는데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국민 통합에 앞장섰더라면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너무 아쉽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검찰 독재 정부라고 하고 국민을 지킨 게 아니라 오직 김건희 씨만 지켜 왔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민심이 이렇게 현 정부로부터 이반됐는데 그 책임을 이재명 대표에게 돌리는 여당이나 현 정부 측이 정말로 아쉬울 따름입니다. 지금 앞서 야당 의원들이 있어야 할 곳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의원들이 혹시 법원에 가는 겁니까? 좀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서 저도 정책의장도 맡고 그랬습니다만 한 번도 당 차원에서 그 재판 현장에 가는 것에 대해서
뭐 조직적으로 결정하거나 그런 게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의원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간 사례는 있습니다만 오늘도 특별히 뭐 당 차원에서 가자거나 뭐 이런 뭐 당내 이제 의사소통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일부 당직자가 갈 수는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법원 출석하는 거는 의원들 개인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천막 당사치고 이런 거는 그냥 개인의 의견에 맡긴 게 아니라 당사 전체의 전당적으로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민생과 관련된 거에 전당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 제1당이 여의도를 장악한 걸 넘어서서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전당적으로 나가야 될 곳이 과연 그쪽 길거리인가. 진짜 산불 현장에 가서라도 함께 우리가 이재민을 위로하고 그리고 어떻게 또 옆으로 번질 수 있는 지역에 가서는 미리 예방하고 순찰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지침을 해서 전 당원들이 불이 난 곳에 가서 저희가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이제 이재민을 돕는 것 그리고 주변 지역에 번지지 않도록 순찰하고 예방하는 활동에 전 당이 나서도록 이미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자꾸 이제 없는 죄를 검찰이 만드는 것처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인 게 정말로 그렇게 이재명 대표 당신께서 무죄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그렇게 재판 지연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결백하면 빨리빨리 재판 진행해줘. 그래가지고 나 좀 무고하다라는 거 밝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온갖 법 기술을 이용하고 온갖 그 제1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재판을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재판에 불출석한 게 벌써 27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법원 송달을 미수령하고 계속 피해 다닌 게 26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재판 기일 변경 신청도 9차례나 했고 그리고 재판을 스톱하기 위해서 이미 위헌 법률 심판 제정에서 결론이 난 똑같은 사항을 또 2차례나 하는 등 온갖 법 기술은 다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고하고 무죄라면 왜 이렇게 미루는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반대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제 선고가 나지 않은 것, 또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의 기각 이 부분을 두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지적을 하는 걸까요? 네, 지금 영남 지역에서 산불이 났는데 예. 이제 불의의 희생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당의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조용히 가서 위로하고 왔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저희가 조용하게 지금 그 산불을 진화하거나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이지 않는 손은 실제로 저희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작년 12월 3일 아닙니까? 그로부터 지금 100일이 넘게 시간이 지났고 탄핵이 된 지도 100일 이상이 됐는데 헌법재판소가 무엇보다 우선해서 이것을 결정하겠다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전례로 보면 변론이 종결되고 대략 한 10일에서 2주 내로 최종 판결이 났었단 말이죠. 그런 걸 감안해 보면 늦어도 3월 14일이나 21일 정도에는 결론이 나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선입 선출로 보더라도 뒤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을 먼저 했다는 거죠. 그리고 헌재가 이재명 대표의 일종의 선거법 재판이 오늘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 그 뒤에 하겠다고 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소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고려해 보면 뭔가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게 2심에서도 일종의 뭐랄까 저는 무죄를 확신합니다만 유죄를 선고하고 대법원 재판도 빨리 하게 해서 일종의 이재명 대표가 유력하게 일종의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면 민주당의 차기 일종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발목을 잡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혹시 그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는 정말 안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그 자체로 판결을 빨리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별도로 또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2심이나 혹은 대법 재판 과정을 거치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헌재가 너무 최종 선고일을 늦추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가급적 조속하게 이미 늦었는데 빨리 최종 선고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 당의 의견입니다. 걱정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있지도 않겠지만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겠으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겠는지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재명 대표 이제 선거법 그 재판이 있는 날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선거법은 빨리 결정을 내려서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판결 3개월, 633이라고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만 정말 이렇게 질질 끄면서 1심에만 6개월이 아니라 2년 2개월이나 걸렸고요. 그리고 2심도 3개월 안에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요리피하고 저리피하고 해가지고 결국 지금 4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모든 판결이 끝나고 또 끝나고 또 끝나야 되는 시점에도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데 아니 보이는 손이 있다면 그 유죄 무죄를 떠나서 이렇게 재판 지연되는 거를 내버려 두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이것은 부적절했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절차에 맞게 헌법에 맞게 잘 재판이 진행되길 바랬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 있고 그게 대통령을 위한 손이라면 그렇게 억울한 재판을 받게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도 제대로 된 구속영장이 아니었다라는 게 밝혀졌고 그리고 그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다라는 것도 밝혀졌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이나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어겨서 재판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을 이 시점에 얘기를 한다? 이게 자꾸 이제 이재명 대표 불복하려고 가는 이 자락을 까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걱정이 듭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예만 들면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12월 3일 사실상 내란에 명백한 혐의가 있는 내란 수괴여서 구속이 됐는데 그 내란 수괴가 내란 종범들은 다 감옥에 있는데 해괴하게 소위 70년간 유지되어 왔던 이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것을 처음이자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주라고 하고 또 검찰은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그 내란의 수괴가 지금 뽀젓하게 감옥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건 뭔가 거대한 음모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법원이 상식과 정의의 입장에 선다면 뭐 저희는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을까 봐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걱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대통령 선고 언제 나올 것 같으세요? 선고 시점이 언제쯤이 될 것 같으세요? 저희야 당연히 오늘이라도 선고일을 지정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최종 판결을 하는 게 상식에 맞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의 고통을 하루라도 줄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늦어도 3월 중에는 해야 될 텐데 뭐 한간에는 계속 사흘로 늦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우려도 합니다만 이번 주 중에 결정을 해야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이 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빠른 재판이 아니라 바른 재판을 원하는 이 부분이 이제 법리를 진행을 하면서 판결과 평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빠른 재판을 원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인용되기 위한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판결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많은 부분들이 짐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번 주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란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계엄 관련돼서는 국회 의결을 받아들여서 즉시 해제를 했는데 심리적 내란이니 물리적인 내란인 상황이 계속 예고가 된다느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내란을 부추기고 있는 쪽은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안정을 도모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내란까지도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몸조심해. 이런 발언을 민주당 대표가 거리로 나가서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오히려 내란을 획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